난리가 났었죠. 뭐 나가라 소리 지르고 평소처럼 자유롭게 드나들던 집인데 이게 죄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핵심 고소 내용은 주거침입죄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3년 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문제가 됐던 사건 당일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이성과 이제 놀러 간 문제 때문에 이제 아주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자친구와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었습니다. 평소에 여자친구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알고 있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집에 올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의뢰인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네가 뭔데 우리 집에 들어오냐 욕을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었고요. 본인의 집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했다,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하게 됐고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저희 법승에 찾아오게 됐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거주자의 명시적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서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깨트렸는가입니다. 가족이든 또 연인 사이이든 사실 주거 침입죄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뭐 연인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 자체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에 침입을 했으면 주거 침입죄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스토킹 처벌법도 같이 이제 보통 우율이 되거든요. 이 주거 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거나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이 되거나 재판이 끝나진 않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정말 이제 대화를 하고 화해를 하고 싶어서 집에 찾아갔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재판을 넘겼었고요. 만약에 주거 침입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진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를 포인트로 변론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주거 침입 자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교제를 했었고 각자의 집에 좀 자유롭게 드나들던 지위에 있었거든요. 거의 매일같이 드나들던 집이었고 당연히 비밀번호 같은 것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나마 또는 포괄적으로 승낙을 받았던 지위에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고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한다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어떤 그런 조치를 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거 자체의 어떤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리기 위해서 침입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단 가장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경된 법리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는데요. 저 사람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됐었습니다.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렸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봤습니다. 갑자기 집에 문 따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창문 깨고 들어간 것도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깨뜨린 것이 되느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였었습니다. 주거침입죄 자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허락 없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무심코 타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와도 연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법승으로 빨리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